자, 오늘 첼시랑 본머스 라인업을 봤는데요. 첼시는 아무래도 확실하게 지금 쿠쿠레야랑 하토가 부상인 관계로 좌측 풀백을 없이 스타트하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그리고 리스 제임스는 당연히 컨디션 고려를 해줘야 되니까 그럼 풀백을 다른 선수가 채워야 되는데 좌풀백이 없으니까 귀스토가 왼쪽으로 좌천을, 그리고 아첸퐁이 우측으로 출전을 하게 되는데, 일단 사이드가 거세 당하겠죠. 안 그래도 윙어를 좀 사이드에다가 격리시켜 놓는다라는 평가가 많은 마레스카 감독인데, 오늘은 더욱더 풀백들이 윙어를 보조해줄 수 없으니까 사이드에서 수가 좀 적은 편에 속하게 되는 경기가 될 거고, 그 말은 즉 중앙에서 풀어나가려고 할 텐데, 반대로 지금 본머스 라인업을 보면은 여기가 더 신기한 게, 똑같이 또 전문 볼란치가 한 명밖에 없는 테버니어는 아무래도 쉬프트에 가까우니까 임시방편, 그래서 이쪽은 좀 더 사이드 전개에 가까운, 그리고 이 전술 특징이 테버니어가 볼란치로 나오면은 역습 전환 시에 넘어오는 공격 인원수가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확 늘어난다라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단 한 번의 효율을 통해서 경기를 박살내겠다라는 원대한 꿈을 갖고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물론 이건 지난번에 당해봤으니까 마레스카가 이번에는 대처를 좀 더 했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는 있는데, 근데 본머스가 지금 10경기 무승 위기를 당하고 있는 것처럼 주전 라인업을 계속 갈아 넣는데도 불구하고 승점을 못 캐고 있는 상황인데, 첼시도 지난 경기 뭐 풀 컨디션의 선수들을 다 이제 풀로테 없이 풀 경기 동안 다 박아 넣는 그런 일정을 겪게 되었고, 역시나 이 중원 트리오 엔소랑 카이세도 파머 그리고 찰로바 이 4명은 좀 이번에도 갈리게 됐거든요. 가르나초 또한 약간 그 명단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가르나초 지난 경기 선발에 나왔지만 뭐 교체 아웃이 되었고, 그래서 다음 경기가 맨시티 원정인 만큼 이 주전 자원이 몇 분에 빠지는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맨시티 원정 어떻게 싸우는지는 기대해볼 법하잖아, 이기는 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 어떻게 싸우고 공략할지를 기대하려면 이 자원들이 몇 분에 빠지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 말은 첼시는 이제 30분 내로 2대0, 뭐 전반전 내로 2대0을 반드시 만들어야 그나마 희망적인 스토리를 그릴 수 있다는 건데,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라 1대0 신승도 가능할지가 좀 의문스러운 상황. 물론 상대는 부진 중인 본머스긴 하지만 첼시도 역대 최악의 12월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나큰 기대는 없다. 이거 본머스 진흙탕 싸움 만들려고 할 텐데 전방 압박 걸어가지고 빠르게 따낼 생각할 거거든요. 아마 그런 식으로 하면서 볼 버리면서 축구할 거라. 왜냐면 보통 본인들이 힘들게 메이킹하는 것보다 상대가 실수했을 때 나오는 찬스가 훨씬 더 만들기 쉽거든. 공격 대응에서 수비 대응으로 전환하는 상태라서 그게 더 만들기가 쉽거든요. 와, 카이세도 시작한 지 3분 만에 옐로 카드 미쳤네 이거. 와, 큰일 났다. 얘 이러면 다음 경기 못 나오잖아요. 아니, 얘 원래 옐로카드 여유분 있었거든? 그 5장 채우면 한 경기 결장하는 거 있잖아요. 그 여유분 원래 있는 애였고, 빌라랑 본머스전 때 연속 카드만 안 받으면 됐었는데 이걸 다 받아버리네. 와, 좋댔다 이거 진짜. 이거 마레스카가 주의하라고 분명 말을 했을 텐데, 경기 전에. 카드 트러블 이슈로 이번 시즌에만 총 4경기 결장 확정입니다. 카이세도 다이렉트 레드로 3경기, 옐로 누적으로 1경기, 4경기 결장. 와, 비다! 오늘 경기 초반에 롱스로이 대처하는 거 보고 존나 불안하다 싶긴 했어요. 유독 루즈볼이 어떻게 떨어지는지에 관한 관리도 못하고 루즈볼 방어도 안 되고 쉽더라. 와, 아직 12월인가봐. 찰로바가 백헤더 들어갔죠? 찰로바가 테더한 건 아니고, 찰로바랑 아첸퐁이 2대1로 붙어봤는데 이게 마크가 안 됐네. 경기 초반에 너무 어수선하다. 우와, 야, 이거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야, 너 경험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거? 아니, PK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방금 찰로바 넘어진 거. 와, 정신 났네. 저 완벽한 득점기 내준 거 아니야, 저거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뭐 공을 놓쳐도 되거든요. 넘어지면 안 되지 애초에. 뒷발 걸었는데 이거 레프리? 세메뇨가 약간 건 거 같은데요? 걸렸네 이거. 네, VR 보고 있네요. 콜파머 PK. 야, 근데 상대가 페트로비치라서 좀 걸리긴 하네. 서로 PK 연습 많이 해봤을 것 같은데, 그죠? 1년간 뛰어왔던 팀 동료거든. 패턴을 잘 알고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게 좀 걸리는데. 페트로비치 대 파머. 야, 씨, 야, 넣긴 했는데 나이스긴 한데, 와, 야, 이거 페트로비치 방향 읽었다. 와, 근데 이래서 무섭다니까요, 진짜로? 그러니까 아는 사이잖아. 1년 동안 합을 맞춰봤잖아. 와. 이게 생각보다 저런 연 같은 게 훈련에서 알게 모르게 같이 뭐 해본 게 많아가지고 상대를 알게 돼버리면 저런 식으로 좀 더 능숙하게 대처하게 되거든. 근데 방금 페트로비치가 타이밍이 조금 빨랐으면 무조건 막는 거였어요. 근데 물론 파워가 그만큼 막기 힘들게끔 너무 잘 차긴 했는데, 근데 방향이 맞아버렸으니까 좀 무섭긴 했네. 근데 파워도 잘 찼어. 근데 이제 페트로비치에게 유독 경각심이 들었던 거는 틀리지 않았네. 와, 진짜 왜 그러냐. 아니, 야, 이게 방금은 카이세도 잘못이 아니긴 한데 브루스한테 완벽한 득점 기회가 제공될 뻔했거든요. 산체스가 세이브를 해서 다행이지. 아첸퐁이 카이세도한테 볼 전달할 때 카이세도가 있는 위치보다 더 위로 올라가 버려서 커트가 나왔네. 첸퐁아 진짜 또 그러면 안 된다. 아첸퐁이 패스 너무 잘못 줬다 이거. 나 잘 줬다. 그렇지. 나이스, 미쳤어.
야, 가르나초 방금 진짜 이거 사이 패스가 너무 잘 봤다. 본인이 흔들어 놓고 엔소 페란데스 비어있는 거 딱 확인한 다음에 엔소 줬고요. 엔소가 더 잘했던 건 또 뭐냐, 본인이 바로 원터치를 때릴 수도 있었긴 했지만 더 확실한 각을 만들기 위해서 슛페이크 치고 그 다음에 원터치 투터치를 이어나가서 바로 구석 빡. 8번 달았으면 저거 해야 돼. 진짜 로스 바클리도 박스 타격은 괜찮았는데 미친 새끼 저거. 물론 바클리도 뭐 득점이 많진 않지만요. 램파드 버도 달고 씨발 슈팅 개 날려먹는 게 말이 되냐고 임마. 방금 가르나초 너무 잘했어요. 더블팀 묶어놓고 저렇게 정교하게 주는 것도 좋았고, 그리고 방금은 나초도 좋긴 했는데 엔소 마무리가 이거 이제 월드컵 그 골 생각나는 마무리였어가지고 이 새끼 국대 시즌 되니까 갑자기 잘해지려고 하네. 와 진짜 씨발. 와 야 롱스로 있지. 진짜 미친 거 같네 진짜. 와 찰로바 백헤더가 사람, 와 진짜 몇 명 죽이냐 이거. 찰로바 정신 좀 차려라 진짜. 니 정신 나갔냐고. 어? 아까 전에 롱스로 있는 헤더 따였던 것도 찰로바였고요. 이거는 지금 찰로바가 진짜 0.9골이었는데 이거 지가 백헤더 해가지고 만든 거란 말이야. 그리고 아까 찰로바가 이바니우송 상대로 경합 못 이겨가지고 진짜 큰일 날 뻔했던 것도 있고. 얘 오늘 진짜 정신 제대로 났어. 얘 때문에 골 몇 개 나온지 모르겠어 지금. 멘탈 나갔나? 어떻게 저기서 백헤더를 하지? 아 찰로바한테 배신감이 큰 건 얘가 공중볼 경합 그나마 제일 잘하던 애예요 첼시에서 지금. 야, 각자마다 믿고 있는 업무라는 게 있잖아. 저기서 잘라내줄 거란 믿음이 있으니까 배치를 저렇게 한 건데, 근데 저 대원이 본인의 임무를 못한 거잖아. 하나 과감하게 나이스. 와 얘 미쳤다. 신체 능력 진짜. 다음 경기 혼란 상대하는 거 좀 기대해봐도 돼. 사소하게 완벽하게 막는 거 기대하진 않을게. 경쟁력은 보여줄 수 있나 혹시? 뭐라는데 오늘 똥 치우는 거? 에스타방 나이스. 잘했다. 야 저기 안 들어가냐? 이거 어떻게 막았냐 이거? 세네시가 막은 거 같은데. 와 태방이가 너무 잘 제꼈는데 이거. 와 저거 세네시가 방금 이거 커트 못했으면 무조건 골이었거든요. 빈 골대 앞에 선수 2명 있는 상황이었어가지고. 와 저걸 슬라이딩으로 끊어버리네. 심지어 저 블락이 되게 위험했던 게 자책골 될 수도 있었어요. 길이 딱 맞게 간신히 들어간 거라. 에스테방. 와, 야 진짜 에스테방 미쳤는데 방금. 진짜 야 방금은 네이마르 보는 것 같았는데. 와 저걸 막았냐. 페트로비치 미친 새끼 저거 너무 잘 막네 오늘. 야 진짜 구석 하단으로 가는 거였어요. 세기 적당했고. 아 근데 이거 디딤발 위치가 너무 좋았다. 페트로비치가 너무 막기 쉬운 위치에 있었네. 아 까비. 와 미쳤다 이거. 와 돌았다 해방아. 와 이게 진짜 브라질은 맞다. 와 미쳤다. 방금 봤어요? 공 위치가 본인이 달리는 지점보다 늦으니까 일부러 오른발로 툭 건드려가지고 뺀 거예요. 양발로. 방금 그랬거든? 지 계산보다 분명 공 느렸을 거거든? 와 진짜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계산보다 공이 느리니까 일부러 센스로 살려가지고 속도 업을 하면서 상대 제끼고 들어갔어. 엔소. 아 진짜 와 미친. 야 그걸 날리냐. 오늘 마무리 하던 대로 하라고요 선생님. 너무 프리했잖아. 앞에 뭐 블락 될 만한 수비도 없었어. 아니 방금 오른발 각이 더 맞죠? 왼발보다 오른발이 각이 넓었으니까 그냥 못 넣은 게 문제인 거야. 터치 좋았어 방금 거. 오른발 보는 게 맞아요 방금 거는. 아 그냥 존나 세게 후리면 들어갈 텐데 방금 거. 페트로비치 정신 없었어가지고. 은근 정신없는 상황에서 정면으로 날아오는 거 막기 힘들거든요. 아 유효슛도 안 나오니까 참 이게 많은 이끌을 더하게 되는데. 아 끝났다. 자 첼시가 7경기 승점 7점을 기록하면서 6경기를 기반으로 봤을 때도 승점 역대 최악의 채굴이었는데, 이거는 뭐 7경기 7점이면은 당연히 뭐 21세기에서 가장 최악의 첼시 성적이겠죠. 12월로 봤을 때. 경기 진짜 족같이 흘러가는데 찬스 메이킹 되게 많았고 뭐 다 알겠는데, 뭐 본머스가 빅찬스 메이킹 6번인 거 보면은 이거 수비 불안 절대로 안심 못 하거든요. 귀스토랑 아첸폰 전반전 내내 사이드 1대1 수비 털리고 있고, 그리고 오늘 찰로바 정신 나간 상태여가지고 진짜 포파나가 혼자서 다 끌어올린 그나마의 안정성이 오늘의 첼시 수비진 꼬라진데, 이게 한 명이 잘하면 뭐합니까? 3명이 개똥 싸우면 뭐 이렇게 개난리 나는 거지 뭐. 찰로바가 진짜 진심 롱스로인 시퀀스에서 헤더만 조금만 잘 떴으면 절대로 2대2로 비기는 상황 안 나왔겠지만, 그걸 만회를 못한 첼시 공격진도 할 말은 없겠지만, 근데 오늘 비중은 진짜 굳이 한 명만 꼽자면 찰로바가 아닌가. 찰로바가 너무 끔찍하게 못했다 정말. 그러니까 뭐 후반전에 들어온 페드로네트 뭐 투바키가 어쩌고 뭐 다 알겠는데, 이거는 진짜 저 친구들의 비중을 가장 물어보고 싶고, 첼시는 또 답답하게 됐어요. 이 12월에 일정상으로 봤을 때 이때 여유분을 벌어놨어야 됐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했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뭐 개같이 꼬라박히면서 뭐 챔스 경제도 불투명하게 좆됐고, 뭐 기대를 했으면 좀 보답을 할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정말 서럽다 경기 지켜보는 것도.
맨시티 원정 그냥 뭐 하겜의 마인드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되게 우리 애기들 뭐 할까 저거 할까 우와 잘한다 뭐 기본 터치에도 그냥 막 박수 쳐주고 기대치를 완전 바닥으로 내려놓고 뭔 사고를 칠지 기대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나마 다행인 점은 오늘 되게 많이 갈린 주전자는 없다는 거. 그 정확히는 엔소 빼고 왜냐면 카이세도는 주말에 못 나오기 때문에 이거 카이세도도 주말에 못 나오는 판국에 뭘 기대하겠냐고. 지금 첼시가 12월 일정 빌라전부터 지금까지 되게 좋았던 게 일주일 신상태로 빌라 만났고요 홈에서. 그 다음에 본머스를 홈에서 만나요. 두 경기 연속 홈 경기를 배정받았는데 여기서 승점 1점밖에 못 딴 게 진짜 벌레 모먼트. 근데 이래도 여러분 마레스카 경질은 절대로 안 일어날 겁니다. 이번 시즌. 절대로. 왜냐면 애초에 마레스카는 유로파리그를 나가도 경질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 안 될 거니까 그냥 뭐 염원이시든 우려시든 어떤 쪽이든 간에 그냥 그런 경우는 생각을 안 하는 게 맞고요. 음모론에 가깝고 철저하게 나오는 링크들을 봤을 때. 그래서 마레스카가 이 상황을 본인이 타개를 해야 되는데 쿠쿠레야 없으니까 측면의 다양성 더욱더 떨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 안 그래도 측면 공격력 이 쿠쿠레야가 없어서가 아니라 있었을 때도 좀 짜증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없으니까 더욱더 많이 빈자리가 느껴지네요. 왼쪽 측면이든 어느 측면이든 그 누구 하나가 멀티 유닛으로서 다양하게 띄워주는 장면을 우리가 항상 익숙하게 보고 있었고 저런 선수 있는 게 정말 당연한 거였는데 근데 이 친구가 없다 보니까 이게 되게 어색한 게 느껴지고 빈자리가 많이 보이고 챔스 나가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첼시가 그래도 그 지금까지 오래 지켜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후반 뒷심이 되게 좋은 편이긴 해요. 리그 페이스에서. 물론 그 문제점은 그 후반 뒷심이라는 게 뭐 맨시티처럼 리그 우승 경쟁권을 놓고 있을 때 좋은 수준이 아니라 그냥 챔피언스 리그권 들어가는 상황에서의 후반 뒷심이 좋은 거지. 그래서 막 엄청 드라마틱한 반전은 없겠지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갑자기 리그 2등을 찍는다거나 이런 반전은 없겠지만 뭐 그래도 3, 4등 진짜 높게 보면 3등 뭐 4등, 5등까지는 충분히 수성 가능한 페이스를 보여왔던 팀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미신적인 부분을 믿어보는 것 말고는 정신이 못 버틸 것 같은 경기력이긴 합니다 지금은. 저번 시즌에도 뭐 경우에서 시작하면서 막 몇 승 챙기고 뭐 하면 된다 만다 이런 소리를 했었는데 참 어쨌든 그냥 이런 거 하나 믿어보고 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첼시 챔스 가려면 당연히 이번 시즌에도 이 말 나오죠. 20승을 만들어야 된다. 리그 전반기를 8승으로 맞춰놓고 어떻게 남은 후반기에 12승을 챙길 거란 장담을 하냐고 물어본다면 저 답변이 힘들어요. 아는데 기대 안 되는 거 아는데 해야 돼. 19경기 승점 30점 가지고 곱하기 2 해가지고 60점 만들잖아요. 리그 8등 9등 이쯤 지켜요 잘못하면. 이번 시즌 승점 아무래도 안 그래도 엄청 촘촘해가지고 이거 7등 수성 못해. 이 정도로 하면은 훨씬 잘해야 돼요 훨씬. 그래서 이거는 첼시가 남은 시즌에 그냥 미친듯이 잘하는 그냥 기우제 정도 말고는 뭐 답이 없을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 티켓이나 유로파리그 티켓권이 되게 낮을 거긴 해요 승점이. 왜냐면은 승점 비슷한 팀이 되게 많았던 시즌이기 때문에 뭐 후반기에 엄청난 변동폭이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근데 큰 차이 없을 겁니다. 그 유로파리그나 챔피언스리그나 이 티켓 커트라인이 엄청 낮을 거예요. 그리고 뭐 총책임자인 마레스카를 욕하는 것도 정말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나도 이제는 비판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어쩔 수 없다 이럴 수 있다 저럴 수 있다 이렇게 뭐 옹호를 하는 것도 이제 정도가 있지 씹새끼. 뭐 오늘 왼쪽 풀백에서 되게 구멍 많이 나왔던 건 후쿠레야랑 하토 동시에 누웠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치는데 그래도 롱스레인데 저 이렇게 안 되는 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정말 그러니까 정말 많이 주입을 시켰고 학습을 시켰다고 하지만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되는 건 문제가 정말 심각하거든. 이 문제점을 인지한 지가 몇 달이 지났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오늘 경기 냉정하게 이거 무승부 나온 거 진짜 롱스로인 때문임. 다른 거 빅찬 스미스 나오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본머스 자원들이 진짜 많이 날려먹었어. 그리고 그 전반전에 나왔던 브룩스 그 왼발 정면슛도 정면슛이라고 했던 것처럼 이게 산체스가 역동작에 걸렸으니까 좀 위태로워 보였던 거고 그리고 거리가 가까우니까 그랬던 거지 사실 그 브룩스 슈팅 진짜 못 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냥 이 이프를 돌려봤을 때 저 롱스로인에서 사고가 안 났다면은 첼시가 이기긴 했을 거야 정말. 근데 이거 진짜 말도 안 돼요. 첫 번째 롱스로인 실점은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두 번째 롱스로인 실점이 진짜 나를 많이 당황하게 하고 많이 불쾌하게 했던 것 같아. 첫 번째는 그냥 경합 져가지고 붙어봤지만 뒤로 나온 거니까 뭐 아첸퐁 잘못이 있을 수도 있고 찰로바 잘못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알겠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찰로바가 못한 거긴 해요. 근데 두 번째 건 진짜 말도 안 돼요. 이거 뒤로 넘어가는 거. 그래도 긍정적인 거는 마레스카가 선수단 통제는 되게 잘하고 있다는 거. 정말 뭐 마레스카한테 방기되는 사람이 있다거나 뭐 하는 사람이 있다거나 한 명도 없었고 잡으면 안 나오고 있죠. 뭐 이게 되게 정신승리 같은 느낌
느낌이긴 한데, 그래서 팀이 같은 철학을 고집하면서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 감독에 대한 불신이 없어 보이는 거는 표면상으로 당연히 클럽 월드컵 성과가 되게 높게 쳐지고 있을 거고, 왜냐면은 뭐 마레스카가 지시한 대로 해봤는데 된 거니까 그게. 그래서 뭐 선수단 내부 분위기는 불안할 것 같진 않다는 게 그나마 다행인 건데, 근데 그 정도로 만족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절대로. 근데 겨울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겨울 이적 시장 영입은 없을 거기 때문에 기대 안 하시는 게 좋고,